네, 이어서 마지막 4부 메인 강연 KOK 부자되기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이분은 아주 심장이 뜨거우신 분이며 엄청난 열기로 이곳 강의장을 후끈하게 만들어주실 분인데요.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광국 사성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굴로 대한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우리는 잔뜩 밭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용화 같은 깃발 양기 찌어지고 새락 같은 발톱으로 장님 뿌리와 오래는 끝인 저중 버리고 어리랑 하는 소리 하나님 묻어지고 자, 이러고. 딱두거지한 듯 자리 정신없이 먹으고 멈추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빛광 나라국 곡플레이로 한국을 빛내고 싶은 남자 곡 프런티어 사성 김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못해 제가 노량진의 일타 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 시간은 또 수첩에 볼펜도 좀 내려놓으시고 좀 릴렉스하게 우리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보셨던 영상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컨텐츠죠, 그죠? 그게 이제 문체부 기획 아래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영상이잖아요. 서울을 배경으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도시별로 이 영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조회수도 엄청나더라.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컨텐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을 대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긴 시간 강의를 저도 들었잖아요, 그죠? 곡플레이 하는 입장인데도 지금도 설레더라고요, 그죠? 내일이 기대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이 동기부여라는 시간인데 그냥 제가 곡플레이를 하면서 느꼈던 이 설레임이라는 감정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설레임, 아이스크림 말고 설레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예,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소풍 전날이 설레고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곡플레이는 지금 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PPT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강의에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경남 진주시의 곡플레이 진주 메인 센터장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이 컴퓨터과였어요. 야, 제가 이 곡플레이를 지금 할 줄 알고 그때 전공을 컴퓨터 과학과를 전공했는지 이게 운명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4학년 때 졸업하려면 저희는 졸업작품을 내잖아요. 그게 저희 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아니면 그때 당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 때. 그러면 제가 그때 만약에 그때 당시 2012년도니까 카톡은 이미 있었죠. 제가 만약에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또 곡플레이의 임원진으로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고 저는 군대를 복학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도전 정신이 있다 보니까 학교 학생회를 또 하게 됩니다. 열심히 2학년, 3학년 하다 보니까 제가 4학년 때는 학교 총학생회에 부회장을 선거를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죠. 그때 제가 4학년 때 우리 집에 효도를 한번 합니다.
어떻게 효도를 했을까요?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당선이 되면 1년 등록금이 무료였어요. 그때 이제 사립이었기 때문에 등록금이 350에서 한 4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학기, 2학기 하면 800 정도 되죠. 그때 제가 효도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사를 마치고 저는 지금 현재 저희 모친께서 교육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업의 영향도 있고 이래서 제가 한양대 MBA에 경영학으로 면접을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BA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 당시 전 세계적인 대기업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된다. 그거를 수료를 하고 졸업을 하고 진주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가업 사업의 일부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 사업의 주 고객님들은 여러분 아이들입니다. 저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네. 출산율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 때부터 해온 사업이지만 위기가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5, 6년 전부터 투잡, 쓰리잡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가 왔을 때 준비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돼서 지금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제 센터입니다. 지금 경남 진주시에. 예쁘죠, 그죠? 다음에 진주 오시면 또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 손수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의 뉴스에 보면 무슨 포 시대라는, 무슨 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2030들이 뭐를 자꾸 포기를 했대요. 첫 번째로는 3개, 5개, 7개, 9개, 언제나 N까지 가버렸어. 처음에 3가지는 우리가 연애와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었습니다. 그게 2개가 더 늘었어. 내 집 마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취업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030이 포기를 하기 싫어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 청년 실업 인구가 33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 2030들이 이렇게 제일 기초적인 이제는 결혼이라는 것을 또 포기하게 되는 걸까? 이제는 연애가 곧 사치라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2030들이 왜 포기를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리서치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됩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두 번째로는 현재 수입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세 번째로 웬만큼 돈을 모아도 힘들어서. 자, 이 3가지 리서치 결과에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돈! 뭐니 해도 머니지, 이 사람들이. 참 그 돈이라는, 오늘의 컨퍼런스 주제도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 문제더라. 정말 제가 이 리서치 결과를 읽는데도 숨이 탁 막힙니다. 특히 마지막 거. 웬만큼 돈을 모아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 내 집 마련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저는 경남 진주에 살지만 서울 경기권 그리고 이제 광역시 쪽 이런 쪽에서는 집값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과연 어떻게 직장인 일반 연봉 한 2,400, 3,000을 받아가지고 그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하게 되죠. 우리 남자들은 아마 공감하는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죠. 그러면 내무실에 도착하면 고참들이 맨날 하는 게 있습니다. 야, 들어와봐. 그러면 예. 눈 감아봐. 예. 앞에 뭐가 보이노? 앞에 캄캄합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경험을 해요. 이게 2030 세대들이 진짜 앞이 캄캄한 심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모든 원인이 돈에 달렸다. 자, 우리 한국은 희한하게도
돈동거리면 뭐라 해? 어른들도 뭐라 하고. 예, 맞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돈동거렸어, 돈. 그러니까 쫓겨난 게 뭔 맨날 돈동거리냐고. 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우리 한국에서는 일단 공교육 자체에서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교과서에서 돈 배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맨날 얘기해. 자, 초중고 열심히 개근하고, 맞죠? 아파도 학교에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진학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머니 아버님이 야, 너는 열심히 뭐 자기 개발해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처럼 창업을 해라, 이렇게 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아빠 엄마의 사랑스러운 터치를 받을 수가 있다. 에? 입장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여러분 돈에 대한 교육을 부모님들이 시켜준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걔한테 돈을 주고 그 돈에 대한 책임감을 준 다음에 뭐 투자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벌써 12살 때부터 손실과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경제적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상위 몇 프로의 모든 부를 다 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명하신 분, 투자의 기재의 워렌 버핏,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거, 그리고 구글의 레리 페이지. 자, 이분들 다 엄청 유명하시죠, 그죠? 그분들이 다 유대인이더라. 아마 12살 때 그런 교육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이 1, 2, 3번에 관해서 제 이야기를 좀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5이고 제가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이 발견돼 버립니다. 35년 전이에요, 여러분. 경남 진주시에는 뇌종양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의술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술이 좋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을, 그죠?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는 직장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KBS 방송국에 근무를 하셨지만 뇌종양에 걸리니까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환자실에 10일 정도만 만약에 누가 있으셔도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넘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의술이 더 귀할 때인데, 그죠? 그래서 그 엄청난 병원비를 저희 어머니가 다 감당하시는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쫓겨날 때부터 저는 돈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12시가 돼도 엄청 늦게 들어오시는 거야. 그때 당시 저를 외할머니랑 이모가 키워줬어요, 저를. 이모 형제들이랑. 야, 이게 참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가 8살, 9살 때 그때 하루 용돈이 제가 100원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100원으로 그때는 해결이 됐어. 예, 지금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하굣길에 쭈쭈바 하나만 들고 기가를 해도 이거 완전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한 달에 그러면 3,000원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8개월을 모아가지고 24,000원을 우리 어머니가 아산병원 갈 때, 아반떼에 아버지를 딱 태워가지고 아산병원 갈 때 제가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8살, 9살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유대인보다 좀 빨랐네. 나는 8살, 9살 때 그걸 알았다고. 유대인들은 12살 때 알았어. 진짜 이게 제가 그때 그 관념을 알았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뭔가 활동적이지 않나. 어린 마음에 그때는 저희 가족들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보세요, 임신하자마자 바로 그리 됐잖아. 청춘을 병원비 벌다가
14년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중1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니까 가족들을 원망했지만 커보니까 우리 친척들도 도울 수가 없었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다 묵기 살기 바쁘잖아요. 그죠? 다 사촌 동생들 자녀들이 있고 거기를 자기 가정들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동생,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어가더라도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돈돈거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돈은 정말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요 옆에 보시면 웃긴 또 리서치 결과가 있어요. 남편 소득이 월 1,000만 원, 가계 소득이 월 1,000만 이상이면 이혼율이 0%래. 아니, 우리가 이 사랑해서 사랑만으로 이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정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안 차는 리서치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1 때 제 돈으로 처음 산 책이 부자들의 습관.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래서 그런 책을 또 읽으면서 또 꿈을 이제 제가 꾸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꿈 다 가지셨죠? 장래 희망. 그런데 보통 보면 직업을 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직업들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상징적인 직업들. 그런데 제가 요즘 애들 가르치잖아. 우리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이 뭔지 아세요? 꿈을 니 뭐 되고 싶노? 이라면 유튜브 크리에이티브가 되고 싶대. 왜? 100억 벌고 싶대. 니 100억에 공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야들도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티브가 이제 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습니다. 직업에 한정하지 말고. 90년도 후반에 우리가 IMF 왔을 때 그때 MBC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회사 회장님들 아니면 성공하신 분들이 다 출연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직원을 한 10명 데리고 다니고 검은색 세단에다가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호칭이 다 회장님이야. 그래서 나는 회장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진주에 돌아와서 교육 사업의 일환인 골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골프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어떤 프랜차이저였어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제가 있는 그 경남에 아무도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거야. 대리점권이. 제가 보기에는 나이스 아이템인데 그래서 또 제가 독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런 거래야 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재빠르게 진주사천 거제 통영 대리점권을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골프 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국에도 가고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과 사진도 찍고 제가 부산 신라대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골프 대회도 열었고 제 제자가 1등을 또 했어요. 예, 그래서 또 그런 적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자그마한 유통사업에 또 눈길을 좀 돌립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경찰을 정년퇴직하시고 편의점을 5개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그분을 제가 3, 4년 정도를 옆에서 봐왔거든요. 편의점 운영하는 거를. 그래서 그분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소자본으로 한 가게당 200만 원씩만 남기는 거야. 욕심 안 부리고. 그러면 5개 딱 돌리면 월 1,000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딱 돌리는 거 보고 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편의점을 어디다 제가 또 뭐 좋아한다 했습니까? 복점. 아무도 없는 혁신도시에 또 깃발을 꽂아버렸네. 너무 빨리 들어간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 원래 제 편의점 앞에 아파트가 준공이 나서 건축이 올라가기로 했는데, 세상에 미라져 버렸네. 그래서 일매출이 50이 안 나와. 어떤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냐면, 저희 야간 아르바이트생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
그래서 내가 그냥 네가 사장을 해라. 이 사업자 등록증은 내가 내놓고, 그리고 그 친구가 2달 일하더만 갑자기 그만두겠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2달 돈 벌었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유럽 여행을 좀 가야 되겠대. 내가 갈게. 그러니까 네 편의점이 네 줄게. 그런 또 어처구니가 없는, 그게 독점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운명적으로 15년도에 어머니 지인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시스템을, 사업 설명을 딱 듣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젊으니까 젊을 때 한 1, 2년, 3년 빡세게 일을 딱 해가지고 멤버십을 구축해 놓으면 내가 연금성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앞에 보시게 되면 서민을 부자로, 우리 요즘 수저 색깔 가지고 난리잖아요. 이거를 진짜 우리가 나무젓가락에서 금수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창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인세소득을 이어지고 이게 잘 되면 상속까지 됩니다. 우리 대기업 회장님들 아들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죠? 어떤 사업, 나의 사업체를. 그런 것처럼 또 상속이 되더라. 여기에서 저는 너무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2015년도부터 비즈니스를 하게 돼요. 그때 당시 국내 A사에 제가 들어가서 그때 당시 한국의 포화 상태라 해서 제가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또 왜 갔겠어요? 독점하러. 왜냐하면 필리핀 마닐라에 아직 오픈을 안 했었어. 몇 달 뒤에 오픈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럼 미리 가면 땡큐잖아요. 그죠? 미리 가서 내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 독점을 해야 되겠다. 그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물반, 억고기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빡세게 하니까 또 직급을 갔어. 가기는 또 마닐라에서 2달 살고 한국에 2주 살고 왔다 갔다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어떤 스승님을 한 분 만나게 돼요. 네트워크를 잘 하시는 분. 그분이 자네 그 회사만 보지 말고 한국에도 140개의 합법적인 회사가 있는데 다른 조건이 좋은 회사도 한번 이직을 해봐라. 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과 함께 이직을, 그분이 계시는 곳을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승승장구하게 돼요. 2017년 11월 그 회사에 말하는 이제 승진을 하게 된 거죠. 매출을 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매출을 냈는데 이게 사실상 계속 일단 영업 판매력이었기 때문에 유지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가 이어져야 저희 수익이 결정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 수익이 안 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참 어려움을 또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와버렸잖아요. 그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국의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기업의 오너분들, 그리고 기업의 직장인분들조차도 고용 불안정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감봉될지 모르고 언제 나오지 말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 학원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3, 4개월을 쉬어버렸어요. 그럼 완전 매출이 빵원이잖아요. 너무 힘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였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콕플레이를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네, 콕플레이를 제가 3월 25일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진주시에서 지금 현재 천안센터장님이신 김길수 오성분과 그리고 원주 센터장님이신 육성 백진현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십니다. 저는 그 두 분은 원래 3, 4년 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딱 듣는데
아, 이게 디지털 컨텐츠로 하는 건 거야. 그리고 구글과 넷플릭스를 꺾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벤처 IT 기업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가 동시에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산업의 생태계가 다 바뀐 거 아시죠? 제조업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보니까 대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비대면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지. 핸드폰만, 컴퓨터만 보고 살죠, 그죠? 이 디지털 컨텐츠 산업만 호황이더라. 닌텐도가 잘 팔리고 난리 굿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콕플레이가 가야 하는 이 마켓 시장 볼륨을 보니까 천조 시장이야. 이미 코로나 오기 전부터 1년에 10%씩 성장했어. 근데 코로나가 와서 200%가 성장했다. 아,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는 방향에 디지털 컨텐츠로 가는데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재계 1위부터 10위 순위를 보시게 되면 플랫폼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소식 있죠. 우리 이 카카오톡의 이 김범수 의장님의 주식 가치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님의 주식 가치를 넘어섰다. 아, 이제는 제조업이 이끌던 그런 산업들이 플랫폼 회사가 이제는 다 잠식 독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 제가 콕플레이가 만약에 일반 디지털 컨텐츠 회사였으면 선택 안 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겸해서 하네요.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연결돼 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선진국들이 화폐로 인정하자는 주의야.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뭐 좋아한다 했습니까? 독점. 이 콕플레이가 전 세계 유일하게 디지털 컨텐츠를 블록체인이랑 함께하는 회사가 콕플레이밖에 없는 거야. 독점이잖아. 야, 또 이 김강국의 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열정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패시브 인컴, 액티브 인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랑 가장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자, 액티브 인컴은 말 그대로 노동 수익이죠. 패시브 인컴은 간접 수익입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80% 이상이 패시브 인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액티브 인컴으로 일해서 우리가 조물주 위에 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겹게 번 돈으로 건물을 샀더니 내 돈으로 산 그 건물이 나한테 임대료를 주잖아. 일을 안 해도. 그게 패시브 인컴이더라. 그래서 우리 부자들은 패시브 인컴의 종류, 임대료, 그리고 자기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만든 사람이면 로열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의 배당금, 이런 것들이 패시브 인컴이더라. 그럼 우리는 액티브 인컴을 해야 되겠어요? 패시브 인컴을 해야 되겠어요? 태어나서부터 패시브 인컴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기업 회장님 아들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우리가 소득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최대한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 가면서.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 영끌, 뭘 끌어다 담아야 되죠? 영혼까지 끌어 담아가지고 대출을 하고 난리 구슬집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후반기 때 보면 주식시장과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가상화폐가 상승됐다는 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저는 이제 증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끌을 했는데 지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어디 그 주식 정보 잘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한 개만 달라고 이거 언제 팔면 돼? 그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돈 들고 카지노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지가 공부 안 하면 그만 도박이 되는 기라.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올바른 지식 속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연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코플레이는 글로벌 K 비즈니스다. 우리 한류 열풍은 이미 검증됐잖아요. 영화 기생충, 그리고 방탄소년단, 강남스타일, 그리고 요즘은 블랙핑크라든지 엄청, 그리고 게임 특히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 중에 게임이 또 수익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코플레이가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K 문화를 가지고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려보겠다는 거야. 이 컨셉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코플레이를 좀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블록체인이고 뭐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 또 복잡하잖아. 그런데 간단하게, 자, 넷플릭스나 유튜브 여러분 전기권 끊어서 보시죠. 보시는 분들은. 그죠? 한국 플랫폼들 중에서도 돈 주고 예능 보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코플레이도 300달러 정도 프리티켓을 스테이킹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액티브 인컴, 패시브 인컴 어디로 가야 된다? 패시브 인컴으로 가야 된다. 그죠? 일하지 않고 받는 수익. 300달러를 스테이킹 하게 되면 3%의 패시브 인컴이 생기네. KOK라는 것이 3%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로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즐기고 아니면 모아놨다가 자산을 증식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스템이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36만 원의 어떤 기본 회원권을 스테이킹해서 이렇게 즐겁게 패시브 인컴도 만들면서 문화 콘텐츠를 즐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심플하게. 자, 그리고 콕에 대한 비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 KOK가 지금 거래소에서 33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30원, 한 콕이 330원짜리를 10,000개를 들고 있으면 지금의 가치는 330만 원이죠. 그런데 쭉쭉쭉쭉 회사가 성장하여서 330원짜리 1콕이 10,000원이 된다면 여러분 1억의 가치로 변하게 되는 거죠. 회사가 잘 되면. 그죠? 지금 딱 작년 11월 달에 거래소 가격만 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2배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5년 만에 10억 벌었다는 기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고마 뭐 10억, 20억은 일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코플레이에서 이런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독점이라는 그런 메리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기회를 저는 보장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돈돈 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플레이는 지금 현재 많은 리더분들이 또 선행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간단한 영상 또 한번 보시고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RF라고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라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난민들, 약 3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후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오면 여러분 후원단체들도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후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만 명의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때 우리 송가병 대표님께서 리더분들께 말씀을 나누시고 해서 지금 7성, 6성, 5성 분들이 매월 버는 수익의 1%를 우리 ADRF에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만 명의 아이들은 이제 안 굶어도 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건 쉬워도
기부와 나눔은 어렵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참 그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 콕플레이의 어떤 리더분들이 이런 엄청난 선배님들이 선행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꼭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함께 하고 싶죠? 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플랜이자 우리의 플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목표가 월 1억이에요. 1억 소리 나나요, 여러분? 뭐 너무 생소하신 금액일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생소하고. 근데 저는 이제 월 1억을 콕플레이를 통해서 모아서 5년 뒤에 은퇴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5년 뒤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전 세계를 누리면서 여행도 하면서 콕플레이를 전파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영상을 보시는 2030 분들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작은 꿈은 5년 뒤에 은퇴하면 제가 40살이거든요. 그때부터 골프 선수가 하고 싶어. 제가 아까 골프 사업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지금 아무튼 뭔가 소득이 있으시다면 우리 한국에서 보통 직장인 월급을 약 한 200으로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 지금 만약에 200을 받고 계시다가 콕플레이를 통해서 만약에 추가 소득이 200이 만약에 발생해. 그러면 나는 한 달에 400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월 400을 받았어. 할 것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맞죠? 그럼 만약에 우리 자영업자들의 꿈 월천이 된다. 여러분 잠깐 5초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누나를 위로 살짝 보내면서 월천이 됐다.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에? 그래서 앞에 강의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억대 연봉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직업이 사업이랍니다, 여러분.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좋은 직장 다니라고 했지만 대기업을 가더라도 수조 원의 프로젝트를 내가 진행했는데 40대 되면 퇴직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 마치고 나면 통닭집이나 차릴라나? 그런 안타까운 시나리오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사업, 이 콕플레이 같은 사업, 지금 우리 같은 저희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몇 개월 빨리 시작했다는 것 뿐이야. 그래서 같이 시작하셔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꿈이 꺾이고 있습니다. 왜? 현실의 벽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과 충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 신경 많이 쓰잖아요. 요즘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게 생겨가지고 주변 신경 더 많이 써. 맞죠?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뭐 2030도 젊지만 저도 30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 35이야. 우리가 100세 시대라 해도 부모님들이 70세 정도 되시면 또 힘이 없어지십니다. 비행기도 잘 못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 연세가 한 60쯤 되는데 제가 45이 되면 어머니가 70이신 거야. 그러면 여행을 다니시려고 해도 몸이 쇠약해져서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촉박하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콕플레이를 통해 40살 안에 성공을 해서 효도도 우리가 젊을 때 좀 하자. 맞죠, 여러분? 아니, 참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꿈이 뭐냐고 하니까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대. 예. 이제 그런 상상력 좀 돌리지 말고 젊은 우리가 콕플레이 같은 이런 비전 있는 비즈니스를 만나서 빡세게 해가지고 우리가 집안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기쁜 거 아시죠?
돈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분이 좋다고.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30의 무기는 젊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어른들은 항상 말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젊음이 부럽다고. 맨날 물으면 너 몇 살이고? 26입니다. 부럽다. 맞죠? 많이 들어보셨죠? 어른들도 2030이었습니다. 옛날에, 그죠? 어른들도 젊을 때 많은 도전을 하지 못했던 것을 항상 후회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뭐 내가 자영업이라도 한번 해볼 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른들이 너무나 되고 싶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지금의 2030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절대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후회를 절대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저도 지금 콕플레이를 3월부터 진행해가지고 억대 연봉자가 되어서 지금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가 지금은 가족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 모이면 다 콕 프런티어들이야. 콕 가격 얘기하고 가족 얘기 안 하고 콕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상장은 어찌 된다노? 하면서 저보고 좀만 기다려 보이소 하면서 뭐 이런 즐거운 이야기들, 가족들끼리도 행복하게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2030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포기라는 거 싫어하잖아요. 포기라는 거 입에 담기도 싫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억대 연봉을 벌써 달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불과 몇 개월 차이 안 납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나가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2030 하면 할 수 있다 해주시고, 콕플레이 하면 화이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콕플레이 화이팅! 감사합니다.